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6일 최북로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잘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했죠. 그러면서 빨리 불러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길의 호언 그 후라고 해서 개략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 상황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슬쩍 흘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는 자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자신감을 자꾸 국민들 앞에 보이려고 할까? 그거는 물론 선전전이겠죠. 자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 그러나 아주 실질적인 이유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면요, 이 수사가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냥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내구 감사, 그 사람의 구속영장이 왜 기각이 됐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가 좌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사람이 영장 기각하고 발부한 거 몇 가지 이렇게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분류해서 따지면,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판사가 전부 다 좌파면 우리나라는 좌파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안을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영장 재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쪽 관계자 쪽에서 선제적인 출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리는 데 대해서는 검찰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당장 검찰에 온다고 해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긴 어렵다. 협조를 당부하면서 잘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싸움이죠. 송영길 전 대표의 선전전, 자신 있다라고 하는 선전전에 검찰이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거와 더불어서 검찰은 원래대로 수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수사 계획에 약간의 흐트러짐이 있는 거지, 이 수사를 전혀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 선제적인 출석, 과거에 전례가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때 이회창 총재가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기소가 안 됐죠. 그건 왜 그랬냐? 사실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서정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회창 총재 부인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회창 전 총재는 당시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또 미리 선제 출석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전 대표도 그럼 불구속 기소됐느냐?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선제적 출석, 이것도 과거의 예가 있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러나 여하튼 검찰은 다른 걸 다 조사한 다음에 특히 현역 의원 20명 정도, 10수명에서 20명. 왜냐면 봉투 10개씩 2번 갔기 때문에 겹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겹치면 20명이 안 되는 거고, 안 겹치면 20명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좀 특정한 다음에 그 총지휘자가 누구냐, 이런 걸 밝혀내고서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야 물어볼 것도 많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증언을 듣겠죠. 진술을.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를 단계가 아니다. 아마 꽤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역 의원 20명, 10수명 이런 수준을 과연 검찰이 밝혀낼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정근 녹음 파일, 그 중에서 현역 의원들한테 돈을 줬다는 사람은 윤관석 의원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가 된 이후에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윤관석 의원, 같은 일전 출신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개입된 전화통화를 한번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게 한 3월 말쯤 4월 초 3월 말 이쯤 된 건데, 그래서 우리 했던 땡땡이나 둘은 또 호남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거기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 둘 정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윤관석 의원이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땡땡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윤관석 의원이 앞에 얘기한 땡땡이나 둘은 호남, 이 사람들과 인천 둘하고 원래 누구는 안 주려고, 이 셋은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 둘하고 또 하나, 이 세 사람 또 하나는 인천이 아니겠죠? 이 세 사람은 안 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현역 의원 땡땡이나 땡땡은 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5명. 그럼 이 5명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 과연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할까요? 진술을 하면 최소 5명 정도는 돈 봉투 받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할까? 그러면 나머지 15명,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이시죠.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4월 27일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강내구 감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어, 그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300만 원씩 봉투 10개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4월 28일 날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회의 때 5명은 안 나왔더라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5명 안 나온 부분은 그 5명 부분을 이제 추가로 갖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뭐 의원회관 돌면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4월 28일 오후에 윤관석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어제 그만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주지 않은 5개 해서 15개를 아마 의원회관을 돌면서 봉투를 돌렸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이 15명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이 만약에 검찰에서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검찰로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그걸 검찰이 특정을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정근 녹음 파일에 그게 과연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돈 봉투를 내가 누구한테 줬다고 하면 그만이지, 누구한테 줬는지를 굳이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오히려 공유한다면 송영길 후보하고는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공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JTBC도 현재 5일째 추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언론계에 알려지기에는 녹음 파일을 통째로 입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5일째 추가 보도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통째로 입수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입수했나? 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가 지금 윤 대통령 방미 중이죠. 방미 중이니까 새로운 뉴스를 좀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추가로 자꾸 부인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또 공개할 것,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다 관측이고요. 실질적으로는 5일째 JTBC가 그 관련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옛날 거 그냥 계속 우려먹고 있는 단계다. 저는 1차적으로 이제 바닥이 났나? 그러니까 입수한 녹음 파일이 이건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건 뭐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녹음 파일에는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아까 윤관석 의원이 얘기한 뭐 땡땡 정도 하고 뭐 누구 이제 3사람은 실명이 있고 인천 둘, 이 사람은 실명이 없는 거죠. 뭐 기껏해야 이 사람 정도를 지금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5명, 왜 15명 정도는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함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검찰이 현역 의원 10수명 내지 20명을 특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그런데 박희태
전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이때를 보면요, 이때도 검찰이 이때 또 그 주인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정점식 의원이더만요. 이 사람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돈을 받은 명단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명에 대해서 명단만 있고 박희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다 부인합니다. 그거는 원래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주려고 했던 명단인데 그 집행을 안 했다. 고승덕 의원은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가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승덕 의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받은 사람 다 부인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 박희태 당시 대표 후보가 조성한 자금이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3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다 썼는지를 입증을 못했습니다. 물론 봐줬을 수도 있죠. 2008년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 굳이 그거를 검찰이 밝혀내야 돼 봐줬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명단 20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증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다. 이 경우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그래서 당시에는 박희태 전 의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효재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만 당시 캠프 재무담당이 벌금 500만 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윤관석 의원이 만약에 함구를 할 경우에는 20명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송영길 전 대표 정도 하고 윤관석 의원 정도 하고 자기 나눠줬다는 거, 강내구 감사 정도, 이정근 전 부총장이야 이미 구속돼 있으니까, 이 정도 외에 과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관석의 입에 돈봉투 사건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정치적인 파장은요, 지금 이정근 파일을 보면 현역 의원들 한 10수명 내지 20명이 돈 받은 건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이걸 처벌하기가 애매한, 돈 받은 사람, 왜냐면 특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보면 여권에는 그게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돈봉투 받은 의원이 2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줬다는 증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다 부인하고, 이렇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공격하기 딱 좋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돈을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민 다수가. 그런데 검찰이 법률적으로 입증이 안 돼서 처벌을 못한다. 자복해라, 받은 사람. 오히려 정치 공세를 펴기에는 더 좋고 선거에는 호재가 될 듯하다. 그러나 윤관석 의원이 입을 열지 않으면 어찌 보면 송영길 후보도 다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입에 돈봉투 수사, 이 전모의 성패가 달렸다. 특히 현역 의원들, 캠프 상황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50만 원씩 받은 건데, 그건 그냥 거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줬다고 보면 되고요. 현역 의원 10수명에서 20명, 요거는 169명 중에 왜 20명만 줬느냐 하는 부분은 특정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관석 의원의 입이 주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